네,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중에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에 대해서 내신 대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번에서 20번 문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회 지문에 조금 가깝고요. 중화사상이라든지 홍대용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실제로 문제 보기에도 이렇게 홍대용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독서 지문에서는 문단 번호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 모의고사를 풀 때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문단이 구분이 좀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의고사에서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문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의 세계 중심의 예를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발달된 문화랑 예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1문단에는 요거 중화사상에 대한 개념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은 이제 이 중화사상을 수용해서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했다.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이제 중국 땅을 차지를 했는데,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했다. 당시 송시열 나왔고요.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 짐승이죠. 금수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북벌론이랑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으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사실은 중화사상의 개념 정도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북벌론이랑 척활론으로 나중에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도만 딱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 가겠습니다. 18세기에 이제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하의 계승자다. 조선이 이제 계승자다라는 인식이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홍대용이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나라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해서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봤다. 그쵸?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원래 한족이었어요. 요 한족 사상을 이제 중화 사상으로 본 거라면은 이 한족이 물러나고 요렇게 물러나고 한족이 나가고 여기에 나오게 된 게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온 요 땅 그대로가 한족의 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이게 중요합니다.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을 했다 해서 일병연행록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조선이 중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반대 대목이 나올 겁니다.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이제 사상적 전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거는 그 전에 조선의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랑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서 뭔가 바뀐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거를 바탕으로 의사문답을 저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 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을병연행록이고 두 번째가 의사문답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딱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병연행록에서는 아직까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이번 의사문답에서는 이게 뭔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걸 이제 산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의사문답에 실려있는 지구설이랑
뒤에 무한 우주설이래요. 요게 이제 의사문답이 있다라는 건데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못하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 지구설은 땅이 둥글다는 거구나. 그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일식과 월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게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해서 형체를 알 수가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무한우주설인데 이런 것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입니다. 중화사상이 처음에 그거였어요. 한쪽이 이제 중심이다 요거였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랑 주변의 구별이 없어진다 요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다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오랑캐가 바뀌고 오랑캐가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각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사실은 모두 존재 가치가 있다. 얘가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신분제에다가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해서 양반들 아마 요것들 많이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4문단 가기 전에, 5문단 가기 전에 3문단에서 보면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인식전환을 했는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문단 가겠습니다.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다. 그죠? 사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문단의 요 내용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나오게 된 의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학생이 윗글에 있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단까지 읽고 읽을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에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났다. 그죠? 여기 1문단에 그대로 북벌론, 척화론 있습니다. 있고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의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쌤이 여기서부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해볼게요.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그죠? 있습니다.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파가 등장했고 홍대용은 의사문답을 저술했다. 요거는 내용이 있고요. 이어질 내용을 봤을 때 선진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해서 깨달은 점이 있을 것이다. 언급될 것이다. 하늘이 둥글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이 둥글다는 내용이 4문단에 있었죠. 볼까요? 하늘에서 3문단입니다. 볼게요.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묻어나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전통적으로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의사문답의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 지구설과 무한우주설 여기 4문단에서 통째로 다 설명을 했죠. 홍대용이 아는 다른 북학파, 사실은 다른 북학파 많았겠죠. 하지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홍대용 사상만 중점적으로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번 복에 대하를 윗글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을 볼게요. 천지 사이에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하다.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고 옳음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약간 신분제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을을 볼게요. 오류는 사람의 예의다. 무리를 지어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들인 건 동물의 예의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다.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해서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랑 이어지죠. 요 부분 4문단에 자 그러면 한번 적어놓고 가보겠습니다.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을 나눠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시열과 공통점이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송시열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는 인류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짐승과 인간을 나눈 겁니다. 천한 것과 귀한 것은 같이 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2번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자,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요거는 보기에서는 을과 더 가깝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4문단에 있던 홍대용의 생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을이 동물과 초목이 각자의 예의가 있다라고 한 거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여기서 보면 그 말을 했어요.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으니까요. 맞고 을이 사물의 관점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그죠? 해가지고 여기서 그거 나왔잖아요.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하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다. 이런 내용들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을이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도 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기억이 중하사상이고요. 그죠? 니은이 니은을 찾아가 봅시다. 니은이 지구설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을 통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니은이 더 뒤에 나왔으니까요. 기억과 니은은 청을 오랑캐라 여기는 생각의 근거. 청을 오랑캐라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는 거는 기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고 니은은 척화론의 바탕이 아니죠. 기억이 북벌론도 척화론도 가지고 옵니다. 니은은 홍대용이 기억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 학설이다. 요거겠네요. 왜냐하면 의산문답 가기 전에 을병연행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중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사상적 전환을 가지고 왔고 그게 의산문답에 있고 그 내용 안에서 지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니은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홍대용이 발전시킨 것이다. 중하사상을 발전시킨 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은 4번으로 가야 되고요. 보기는 심화학습을 위해 조사한 내와 자료다.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책 제목 잘 봐야죠. 을병연행록과 의산문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중하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인식 전환이 일어났었다 라는 것도 조금은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게요. 중국 의관이 변한 찜이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천에 오직 조리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고는 이제 계승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청나라에서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오랑캐에게 맡기고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도 잘 드러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도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다. 공자의 예를 들었네요.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가 쓴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별한 건 당연하다. 그죠?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한 거예요. 홍대용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해야 되겠죠. 약간 이런 내용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선지를.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한 것에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쵸? 가진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썼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에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 맞네요. 그죠? 번화와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에서 홍대용이 청나라와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려 했다. 그죠? 다 내용이 있습니다.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별 당연하다라는 것에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는 홍대용의 생각 아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는 공자예요. 공자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5번 나에서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이다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난다. 이 볼게요.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더라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왔을 것이다니까 기준이 죄송합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맥상 A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는 거고요. A가 요거네요.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 생기게 하다 이건데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조금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세웠다라는 건데 좀 실체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걸로 가면 되고요. 그럼 답은 일단 1번이 될 거예요. 1번 말고는 다른 뜻입니다.